모델하우스 방문 전 이것만은 알고 가자. 아파트 분양 전 한 번 이상은 방문하게 되는 모델하우스. 사전에 어떤 점을 알아보고 가면 좋을까? 모델하우스는 실제 분양될 아파트와 똑같이 구현해 놓은 곳이지만 막상 들어가면 인테리어만 구경하고 정작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낄 수 있다. 모델하우스를 처음 방문한다면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자. 첫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미리 아파트 정보를 파악하자.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지 않아도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는 많다. 단지 개요, 평형별 세대수, 공호수 배치도 등을 확인한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 가령 분양가, 계약금,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일정한 형식을 통해 명시되기 때문에 분양 광고가 아닌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통상 청약 접수 일주일 전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으니 인터넷이나 해당 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의 경우 아래 사항들을 살펴보자. 1.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기간 체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다르다. 2020년 2월 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 거주 의무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적용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 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에서 100% 미만이면 2년 동안 의무 거주를 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요약하면 거주 의무 기간이 민간 택지는 2년에서 3년, 공공택지는 3년에서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대략적으로 아파트 건설 기간 3년을 포함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거주를 해야 하는 셈이다. 만약 전매 제한 기간이나 거주 의무 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에 되팔아야 하는데 헐값에 매입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니 주의를 요한다. 2. 지역 거주 우선 공급.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청약 제도이다. 시도별 지역마다 당해 거주 기간이 다르다. 현재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같은 1순위라도 서울 거주자가 우선이다. 서울에서 미달 발생 시 인근 수도권 거주 청약 신청자에게 다음 공급이 진행된다. 당해 기준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분양받고 싶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된다. 하지만 청약 1순위 당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이 된다. 3. 주택형 전용 면적. 현재는 전용 면적을 제곱미터로 표시해서 주택형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따져봐야 할 점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의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각각 면적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아파트는 주택법의 영향을 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전용 면적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을 더한 것이다. 주거 공용 면적은 아파트의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면적이다. 아파트 분양 면적은 공급 면적과 같은데 전용 면적과 주거 면적을 더한 합계이다. 그리고 아파트 계약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 여기에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것이다. 기타 공용 면적에는 지하 주차장, 놀이터, 경비실, 노인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계약 면적은 분양 면적과 공급 면적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계약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을 합한 것이 된다. 분양가 표시 역시 아파트는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평당 분양가를 계산할 때도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지하 주차장 등 기타 공용 면적이 추가된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에 반드시 따져보자. 아파트 평수 계산은 포털 사이트의 아파트 평수 계산법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4. 중복 당첨과 가점제 계산.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은 신청 방법 항목에 표시되어 있다.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에 중복 청약이 될 경우 두 당첨 모두 취소된다. 청약 가점은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된다. 자신의 가점제 계산은 청약홈 또는 청약 365 어플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자격과 본인의 청약 가점, 청약 신청 방법 등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5. 부적격 당첨 내용 숙지. 계약 항목 조항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택 소유, 신청 서류 변조, 청약 통장 타인 명의 가입 및 불법 양도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부양 가족수, 가점 점수, 중복 당첨, 재당첨 제한 등에서 청약자 부주의로 신청 자격을 위반할 경우 당첨만 취소되고 다시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럼 다시 모델하우스 점검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머릿속에 숙지하고 가면 모델하우스 방문 후 꼭 가봐야 할 곳이 건설